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교생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의 뿌리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Why do nice people choose the wrong people to date? We accept the love we think we deserve. I can see it. This one moment when you know you're not a sad story. You are alive. And you stand up and see the lights on the buildings and everything that makes you wonder. And you're listening to that song on that drive with the people you love most in this world. And in this moment, I swear, we are infinite. 23년 한국에서는 매일 1명 이상의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10대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안전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 46%의 청소년이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 10년 전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늘어나는 연령대는 오직 10대뿐입니다. 초등학생의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은 4년 만에 5%가 하락했고 중학교 1학년의 자살 위험군 비율과 자살 시도 경험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살은 성인들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궤를 달리합니다.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은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이자 삶을 향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살은 사회가 방치한 끝에 만들어진 죽음, 곧 사회적 타살에 가까울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들은 하나의 이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났기에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었기에 기준에 미달한 불합격자에게 아이들은 고립되었고 스스로 삶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그 죽음의 레이스를 여기서 그만 멈추려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한 편의 영화가 떠오릅니다. 월플라워. 춤 파트너가 없어 벽에 기대 서 있는 사람. 무리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찰리는 친구의 자살과 불안한 가정환경 속에서 방황합니다. 하지만 샘과 패트릭이라는 두 친구를 만나 조금씩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며 자신의 무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통해 청소년의 죽음에 대해, 아니 언젠가 견고한 그 벽 앞에 섰던 우리 모두의 어린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기 주인공인 찰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가장 가까웠던 친구 마이클이 자살했습니다. 이에 더해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생일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헬렌 이모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들어간 고등학교, 그는 이래저래 꽤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괜찮은 척 가족들에게 티를 내지 않고 학교를 잘 적응해 보려 하지만 그에게는 어렵기만 한 학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새학기, 우연히 보러 간 풋볼 경기장에서 찰리는 4학년 패트릭과 그의 의붓 동생 샘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파티와 밴드, 로키 호러쇼를 사랑하는 아웃사이더들이었고 조용한 찰리를 자기 무리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이죠. 그리고 찰리는 그곳에서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세계에 대한 감각을 비록 찰나의 순간이지만 느끼게 됩니다. 학교에선 영어교사 빌이 찰리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추가 과제와 책을 건네며 넌 생각보다 재능이 있다 말해주지만 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한편 샘은 대학 진학을 앞뒀고 연상의 남자친구 크레이그와 사귀는 중입니다. 물론 찰리는 샘을 좋아했지만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또 다른 친구 메리 엘리자베스가 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당연하게도 거절하지 못하는 찰리. 그렇게 둘은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한 파티 게임 중 방 안에서 가장 이쁜 사람에게 키스해라는 벌칙이 나오자 찰리는 충동처럼 샘에게 키스를 해버리고 맙니다. 감정에 이끌린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찰리를 다시금 벽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들이 또다시 자신을 떠나갈까 찰리는 두렵기만 합니다. 그 사이 패트릭은 풋볼팀의 에이스 브래드와 비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브래드의 아버지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브래드 일행이 패트릭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찰리는 자신도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에 휩싸여 친구들을 제압하며 패트릭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샘은 남자친구의 바람을 알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 라는 샘의 자조적인 물음 속 찰리는 선생님께 들었던 한 생각을 건네줍니다. We accept the love we think we deserve.
하지만 찰리는 행복과 공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들은 언젠가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사랑했던 이모도 친구도 왜인지 찰리를 항상 떠나갔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샘이 떠난 뒤 빈집 같은 찰리의 마음은 다시 어둠을 불러들였고 오래 덮어둔 헬렌 이모의 기억, 그가 가장 사랑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트라우마의 근원이 그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결국 공황과 블랙아웃이 겹쳐지며 찰리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죠. 그리고 이번 치료 속에서 찰리는 마침내 잊혀진 기억을 직면합니다. 헬렌 이모의 죽음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 그가 겪었던 말할 수 없던 상처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상처의 문을 마주하며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흘렀고 샘과 패트릭이 방학을 맞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터널, 그 바람 소리, 스피커에서 울리는 음악들. 아직 차는 멈추지 않았고 샘과 패트릭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샘이 그랬듯 멈추지 않는 터널 속에서 자신의 두 팔을 넓게 뻗어봅니다. 영화의 제목은 월플라워입니다. 파티에서 춤을 추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있는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언뜻 보면 영화의 제목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 주인공인 찰리를 지칭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월플라워라는 말은 찰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연인들에게서 욕망의 대상으로만 이용당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세상의 편견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소년이 있습니다. 어리고 어렸던 그 시절, 우리의 어깨에는 큼지막한 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파티 한가운데 선 인생을 동경했지만 벽에 서 있기도 벅찼던, 그토록 치열했던 인생. 월플라워라는 작품은 우리가 언젠가 당연하게 마주했던, 그렇게도 아프고 아팠던 청소년기의 아픔들을 왜인지 더 선명하게 들춰냅니다. 찰리만이 아니라 샘도, 패트릭도, 그리고 영화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한때는 벽에 기대어 동경하는 인생을 꿈꾸던 작은 아이였음을, 그 방황하는 인생을 통렬하게 살아갔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죠.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과거의 우리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 시절의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건넬 수 있는지, 그 하나의 질문을 말입니다. 찰리는 자신이 유일한 스승이라 믿었던 영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Why do nice people choose the wrong people to date? 짧은 정적 끝에 선생님은 대답하죠. We accept the love we think we deserve.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이 말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었고 방황하는 자아 속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는 실로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극중 찰리도 샘도 패트릭도 쉽사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으로만 여겼고 샘은 누군가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방식 자체를 사랑이라 믿지 못했습니다. 패트릭 또한 연인에게 부정당한 자신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거울 앞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타인의 시선에 의지했고 타인의 평가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타인이 인정해주는 만큼만 자신을 사랑했죠.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을 떠올려 봅니다. 등급이 낮으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못생겼으니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 돈이 없으니 사랑받지 않는 게 당연해. 겉으로는 부정하는 모양일지언정 거의 모든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위 같은 기준에 자신을 대입하여 자신의 가치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성적과 외모, 재산이라는 기준에 맞춰 자신의 존재를 평가받았습니다. 어른들의 잣대는 아이들의 잣대가 되었고 어른들의 세계는 아이들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아이들의 무한함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누구보다 넓고 자유로워야 할 10대의 가능성은 안정된 미래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여전히 사라져가고 있죠.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찰리와 샘, 패트릭은 어떻게 그 벽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의 당신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했나요? 당신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하지만 10대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그렇게도 고작인 그 작은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그 작은 세계 속에서 당신은 허우적거리며 발버둥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게 편할까요? 당장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당신이 뭔데 내 삶에 간섭하냐?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선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작은 세계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겪는 고통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달콤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살아있음을, 그럼에도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샘은 오래도록 붙들고 있던 왜곡된 사랑을 내려놓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패트릭은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홀로 서기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움을 마주하고자 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 무한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두려움 그 자체일 뿐입니다. 비참함에서 벗어난다는 건 환경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비참한 인생이 아님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다시금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가요? 진정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슬픈 결말로 끝나야만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수많은 건물들의 불빛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한 만큼, 당신이 믿는 만큼 당신의 세계는 다시 무한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결코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 사실을 깨닫는 지금, 당신은 진정으로